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물게 되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요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도 많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또 뭐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봐야겠지만 일단 아직 바뀌진 않은 내용으로 짚어볼 부분들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하죠? 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혜택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유하고 있다가 기존에 임대사업자 묵지 않은 주택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를 묶는 주택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 혜택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합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뭘 제한하나요? 예, 임대료 제한을 하고 있죠. 어떻게? 예, 임대료를 인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양성화, 임대료 부분을 양성화해서 얼마 세금, 얼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묻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연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을 걸게끔 하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 전체적인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3개의 법을 봤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이 3가지 내용을 보고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던 내용의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내용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임대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최초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어떻게 정하냐 하면요. 그냥 맘대로 정합니다. 누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1항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세를 놓고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이미 놓고 있다. 세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러면 이미 기존의 임대차가 진행되는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임대 가격이 정해지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최초 임대료가 아닙니다. 예, 그 계약 기존의 임대사업자 낼 때 임대 있는 거는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최초로 계약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최초 임대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상한 제한이 걸리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료 상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하게 되는 시점부터 걸리고 이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맘대로 정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민간임대주택은 연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또는 아니면 임대인이 아니야 난 더 올려달라고 해서 5%를 넘어간 금액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당하게 지급했어요. 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44조의 2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라고 해서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증액된 임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님 저한테 임대료 더 많이 받아가셨으니까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게끔 44조 2항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2019년 2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내년 2월 15일, 2019년 2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민간임대주택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만약에 그 위에 초과로 임대인에게 더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증액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임대를 얻고 있는데 요새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전세는 별로 의미가 없고 월세로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전세를 받던 사람이 월세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받던 사람이 저는 이 보증금이 많이 필요해서 전세 받아야겠어요. 전세를 돌릴 수도 있죠. 뭐 일반적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못했다가는 크게 페널티를 물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전환 비율, 전월세 전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전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하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을 따라서 쭉쭉 넘어오게 되면 좀 복잡한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연 1할,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10%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 3.5%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하고 있는 기준금리 두 개를 더한 가격, 두 개 중에서 낮은 거가 최대 상한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1번은 10%, 연 10% 이자였고요. 그 다음 2번은 뭐였냐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다 3.5%를 더한 비율이라 그랬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이번에 올려가지고 1.75%잖아요. 그럼 1.75%에다가 3.5%를 더하면 5.25%가 뭐가 돼요? 두 개 중에 낮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10%랑 5.25% 중에서는 5.25%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5.25%가 월세랑 전세 전환하게 되는 전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기 전이었으면 어땠겠어요? 1.5%였잖아요. 그럼 1.5 더하기 3.5 하면 5%가 전환율이었겠죠. 이 5%의 비율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월세랑 전세랑. 그래서 여기 제시된 사례를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 월세 놓다가 만약에 1년 끝나고 나서 저는 월세 안 놓고 앞으로 전세 놓을래요 라고 해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준율을 봐야겠죠. 자, 보증금 1억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월세 150만원은 연간으로 하면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원이죠. 1800만원. 근데 1800만원이 환원하게 되면 5.25% 비율로 환원을 해야죠. 5.25는 어떻게 계산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에다가 3.5 여기 더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환원하게 되면 3억 4,285만원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 1억 원 더하기 3억 4,285만원이면 더하면 4억 4,285만원이죠. 요게 뭐다? 지금 월세 주고 있는 1억에 150만원짜리의 환원 전세 가격이 4억 4,28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연 5% 상한 제한이 걸린다 그랬죠. 그럼 곱하기 보증금 1.05, 105% 하게 되면 딱 5% 상한이 걸리는 거죠. 4억 4,285만원 곱하기 1.05 하면 4억 6,499만원, 한 4억 6,500만원 정도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 형태로 환원해서 금액을 만든 다음에요. 거기에서 5% 상환하고 그걸 다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환원 비율은 5.25%면 낮아요, 높아요? 지금 실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저돌세 환산보증금 비율로 따져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원할 때는 3.5에서 4%밖에 안 돼요. 전세 가격을 월세로 환원할 때 4%,
예, 보통 그 정도 4% 이내에서 환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5.25%로 환원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150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전세를 보면 4억 6,500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나가지 않고요. 보통 이 정도 아파트면 전세 5억 5천에서 거의 6억 정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은 임대료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전세 6억 받을까? 월세 보증금 1억에 150만 원 받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월세를 놓고 있다가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5% 상한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6,500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가는 6억, 전세 시세는 놓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인데. 자, 그러니까 위의 사례처럼 원래 월세, 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받고 있던 분이 전세로 돌려가지고 중간에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6억 받을 수 있는 임대 물건을 이 상한 제한에 걸려가지고 4억 6,50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6억 1,500만 원의 전세를 놓고 있다가 보증금 1억에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럼 월세의 상한은 얼마까지가 될까? 자, 6억 1,500만 원 곱하기 5% 상한 제한이었으니까 105%. 그러면 6억 4,575만 원이 전세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되죠. 근데 나는 요새 월세가 전세 이 집값 별로 오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월세 수익이 필요하니까 월세로 돌리겠어요 라고 해서 보증금 1억을 가지고 받고 나머지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면 6억 4,575만원 빼기 1억 하면 5억 4,575만원이죠. 요거를 5.25% 수익률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주면 238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관련해서는 보증금 1억에 월 238만원까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상한 제한에는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238만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 6억 1,500 시가 제한 없이 6억 1,500 나가는 집이 보증금 1억에 238만원씩 받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뭐 150만원, 180만원 다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낮은 금액의 월세는 결국 시장 가격대로 받아야 될 거니까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105%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들어온 임차인은 없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를 한 180 정도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월세를 180 정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1억에 180을 받으면 범위 내니까 상관없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1억에 180 받다가 나 다시 전세로 바꿔야겠어. 전세로 바꿔야겠어라고 하면 원래 우리 얼마 받았어요? 6억 1,500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세로 바꿨으면 6억 4,575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월세 아니라 다시 전세로 바꿔야겠어요 라고 하면 6억 4,575만 원에 5% 105%로 해서 임대료 상한이 결정될까요? 아니면 1억에 180만 원으로 줄어든 가격에 대해서 5% 상한 제한이 걸릴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존에 1억에 180에서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하게 되면 5% 범위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아까 6억 4,955만원 뭐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5%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억에 180으로 줄었기 때문에 1억에 1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라고 하면 1.75 더하기 3.5 그러면 5.25 그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에다가 5.25%를 환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더해서 전세 보증금을 만들고 그거 기준으로 105% 이내에서만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억 4,700, 한 6억 5천만 원보다 가격이 한참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요? 딱 명쾌하게 결론이 나죠. 전세 났다 월세 났다 그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율 제한이 걸려서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엄청 낮게 받아야 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전세 놓고 간다고 하면 쭉 전세 놓고 가는 거고, 월세 놓고 간다고 하면 월세 놓고 가는 거고, 내가 전세 놓고 가다가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세에서 월세로만 움직여야지, 전세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의 제목이죠. 자, 그래, 알겠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은 2018년 12월 3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913 부동산대 측에서 이 부분을 건드린다 그랬어요.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높인다 그랬는데 아직 지금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2018년 12월 3일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 어떤 과태료를 받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과태료 부분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내용들 중에서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 신청을 안 했거나 뭐 허위로 기재했거나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페널티, 굉장히 페널티가 걸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임대 조건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결국 좀 더 높게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세입자는 보증금 임대료를 더 많이 냈다라고 하면 토해낼 수 있다 그랬죠. 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임대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떻게? 예, 일단 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보면 별표 3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 사례를 보면 제가 되게 많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말소 신고를 안 한 경우, 안 한 경우, 임대 기간 중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위반해서 임차인을 그냥 정당하게 임차인을 계약 해지를 안 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8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등, 이때 뭐라고 했냐면 1회차의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2회차, 3회차에 회차별로 과태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조건을 위반해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은 경우, 그 경우는 첫 번째 1회차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2회차 위반하면 700만원 과태료, 3회차 위반하면 10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 최대가 3천이니까 1회, 2회에 대한 임대료, 이 과태료도 커지겠죠. 어떻게 커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칼같이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150만원 월세 받는 경우였다고 하면 보증금 1억도 딱 5% 이내에서 올리고 월세 150도 5% 이내에서 올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헷갈린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었어. 그래서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 기준금리 잘못 체크해가지고 보증금 올려받으면 바로 뭐가 돼요? 과태료 크게 맞는 거예요. 1회차 500, 2회차 700, 3회차 1000.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전환할 경우,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전환할 경우에는 되게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머리 아프면 하지 마라. 제가 보니까 전세면 그냥 쭉 전세로 가는 게 낫고, 월세면 쭉 월세로 가는 게 낫다. 전세로 갔다 월세로 내려가서 쭉 월세 가는 건 오케이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가는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세금 혜택 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임대사업자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양도소득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조세제한특례법 97조의 3에서는 장기보유공제, 10년 임대하면 7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97조의 5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100% 세금 면제해주는 내용이 살아 있습니다. 요거를 받으려고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게 혜택이 너무 간다. 지금 양도세 감면받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로 자꾸 피해가려고 집 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묶어가지고 가지 않냐.
이 비판을 받는 제도가 이건데 이제 이게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아무튼 그만큼 막강한 혜택이에요. 근데 자,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70%까지 주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 얘네들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데 어떨 때 주어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예.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준다고. 그럼 10년 동안 임대하는 기간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계산을 잘못해서 미스해서 실수해서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태료 500만 원, 1000만 원 두들겨 맞는 거, 3000만 원 두들겨 맞는 거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낼 수 있어. 근데 양도소득이 커서 내야 될 양도소득세 세금이 진짜 큰 상태에서 요거 하나 까딱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주어진 혜택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임대료 증액 부분은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된다. 임대료 얼마 더 올려받고 이런 거 아예 좀 딱 상한선 맞춰가지고 하기보다는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여분을 좀 두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이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이런 물어보고서 할 수 있잖아요. 아, 거기까지는 부동산 사장님 괜찮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임대인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이 맞춰서 해줬겠거니 생각하시고 믿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무사 물어보세요. 책임 물을 수 있는 세무사한테 물어서 임대료 상한을 딱 확인하셔가지고 짚어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아니면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 세무사까지 찾아가기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임대인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확실하게 잘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꼭꼭 확인하셔가지고 정해진 증액 범위 안에 있는 임대료만 꼭 올리시도록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누가 정한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한다. 임대사업자 내고 그 다음에 최초로 계약할 때 그때 정하는 금액이 최초 임대료가 된다. 그리고 연 5% 이내에 증액 제한이 걸린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월세 놓던 걸 전세로 돌릴 경우에 또는 전세 놓던 걸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전환 비율 주의해야 된다.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 두 개 중에 낮은 금액,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였죠. 이게 전환 비율이 되게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환할 때는 내가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금리 꼭 챙겨가지고 그 금액이고를 잘 따져서 환원해서 가격 따져야 된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나서 전세 놨다가 월세 돌리는 건 오케이. 내가 원하는 월세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월세로 임대를 받다가 전세로 올리게 되면 어떤다? 시가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전세 가격으로 오랫동안 계속 놔야 되니까 아싸리 내가 월세 놓다가 전세로 바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괜히 1, 2년 월세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세 계속 가라. 기왕이면 안 바꾸는 게 좋다. 이거 바꾸다가 계산 하나 잘못해서 이 카운트 잘못하면, 증액하는 부분 잘못 계산하면 엄청 큰 손실 볼 수 있다. 과태료, 그 다음에 혜택 다 사라질 수 있다. 자,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를 좀 더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회 잘못했을 땐 500만원, 2회 잘못했을 땐 700만원, 3회 잘못했을 땐 1000만원 과태료를 무는데, 요거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최고 3천까지 늘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금액이 올라갈지 좀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과태료 얼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무섭다? 그것보다 정말 무서운 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아예 못 받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나머지 요건 갖춘 경우에는 10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되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도 장기보유 공제 혜택도 다 날라가 버린다. 그래서 큰일 난다. 임대료 증액할 수 있는 금액 따질 때에는 잘 모르겠으면 괜히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행동했다가 부동산 사장님도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수 나면 완전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 임대사업자 잘 아는 세무사 상담하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잘 해서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범위 꼼꼼히 챙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TV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물게 되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고요. 법이 바뀌면 내용도 바뀔 수 있으니까 날짜 기준으로 바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꼭 챙겨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